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올 4월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비상계엄 카드까지 썼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김 전 의원은 17일 오후 대법원 특별일부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 을 지역구에 출마해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패배하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여론조사에서 16%로 크게 앞서다 선거일에 1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집혔다고 말하고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부정확하며 미분류 투표지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개표기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 등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도 수개표를 하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하는 대만처럼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선관위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면서 행자부 장관, 경남도지사, 그리고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권의 중진 인사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출마를 했고 지난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김 전 의원의 법정 진술은 기존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보수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속구리 투표 논란이 일면서 증폭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혹을 살만한 정황들이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당시 인천 연수구 을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징이니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개표 절차에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 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어느 것 하나 부정선거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정광훈 목사 등 일부 극우 인사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21대 총선은 물론 22대 총선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거나 중국 측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관위나 북한 등의 부정선거 개입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현장 조사 등 다양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수많은 선거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정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수개표도 병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등 외부 해킹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설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외부 해킹으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방화벽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내부 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 역시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이 전임 정부 인사들은 윤 정부 들어서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꼴통보수로 치부되면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퇴임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제도권이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극단적 주장에 경도된 윤 대통령마저 비상계엄 선포 핵심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고 밝혔으니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0.73%가 아닌 10% 이상 이겼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2분 뒤 중앙선관위 등의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고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들어갔던 계엄군이 입수한 서버 자료를 모처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으며 헌재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 측이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라는 황당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도 혹시 서버에 문제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이어져서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